네, 오늘도 급등주 포착하겠습니다. 엠비엔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어제 제가 자켓을 입었다고 네. 오늘 자켓 입고 오신 건가요? 맞추려고?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냉장고 티라고 해가지고요. 네. 시원한 티에다가 자켓만 걸쳤는데 아, 굉장히 좀 오늘 옷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네요. 아니요. 아, 그런가요? 상당히 편한데요, 저 그래요? 지금. 좀 뭔가 작아 보이시는 느낌 들어서. 예. 야, 어제 옷이 더 작았습니다. 어제 알겠습니다. 옷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네. 그 소위 말하는 혐주의 있죠. 워낙 몸이 너무 좋으시다 보니까 네. 간혹 가다가 이제 경제 TV인데 예. 헬스 TV로 오해하시는 분들 아, 계셔가지고. 둘이 같이 있으면 좀 오해를 많이 받죠. 네. 예. 나중에 공약 한번 걸죠. 뭐 상한가 가면은 네. 이벤트로 뭐 헬스 이벤트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라든지 네. 그런 거를 한번 해서 아, 재밌게 좋죠. 방송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제가 의상을 또 시원하게 입고 신광섭 매니저도 시원한 의상이니까 자, 시원한 리뷰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 먼저 어제도 리뷰해드렸는데 목표가 정정해드렸던 종목이었고 오늘 맞아요. 왜 리뷰를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는 끊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대한유화라는 종목 네. 다시 한번 리뷰를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나왔습니다. 참 대단하죠. 지금 시장이 사실 미국 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도 불구하고도 오늘도 장중에 5% 가까이 예. 또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현재 주가 대비해서 3%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이 종목을 왜 최초에는 30만 원 정도까지만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히 또 대한유화 주주분들이 또 굉장히 또 불쾌하실 수도 있잖아요. 목표가 왜 이렇게 또 낮춘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은 28만 원 선이 넘어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예. 눌림 이후에 다시 재차 30만 원, 33만 원 넘어가는 파동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만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30만 원에서 오히려 하향 조정했습니다. 워낙 그 고가 기준으로는 거의 24% 정도 수익을 아마 도달하셨을 텐데 지금 차트 보면요. 제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지만 이 하락이 나오기 전 한 4, 5% 전에 이전의 가격이죠. 5일 전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한 4, 5% 정도 하락 나왔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지점을 좀 체크를 하면 여기까지가 한 개의 상승 파동은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추가적으로 뭐 30만 원 그대로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32만 원, 33만 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오히려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날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한번 끊어주고 수익 실현하고 여기 구간에서는 한 6만 원까지 아래로 좀 다운사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와서 이번에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여러분들 보여드릴 테니까 물론 이제 급등주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추세를 좀 먹을 수 있는 대형 종목들도 가지고 나오니까요. 여러분 너무 중소형 종목에만 너무 관심 있게 보지 마시고 이런 대형주도 제가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지고 나오니까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유심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딱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28만 5천 원으로 단기적으로 일단 접근해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루 만에 바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현재 28만 5천 원 지나가고 있는 대한유화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리뷰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후장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덕우전자라는 종목을 리뷰를 좀 도와드릴 텐데요. 덕우전자는 사실은 매수하고 나서 사실 워낙 저가권에서 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진행되는데요. 화면을 볼게요.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저점 찍는 걸 확인하고 이 정도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이날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어제 한 10% 가깝게 급등이 나왔어요. 고가 대비해서는 거의 네. 10% 정도의 여러분 수익 챙기셨을 텐데 지금도 수익 중이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을 보면은 이전에 한 2달 전에 최대 거래량 동반되는 시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지금 거래량이 딱 보면은 한 4분의 1 정도밖에 거래량이 지금 동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를 타면서 오히려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플러스를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애플 또 공급처 관련된 네. 이력도 이날 나와가지고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뭐 애플의 주가가 뭐 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애플이 뭐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또 애플 관련된 좋은 뉴스 플로우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이 공급 리스트의 한 종목 중에 한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이전에 9,500원짜리를 넘어설 것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직은 목표가가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9,000원 선이 종가상으로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 추가적으로는 계속해서 홀딩 전략을 권유해 드리면서 더구전자 일단 10% 정도가 수익이 났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좀 먼 종목이기 때문에 9,000원 종가 이탈 여부만 여러분 집중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광선 매니저가 제시한 더구전자 목표가는 9,800원입니다. 현재까지 최고 기준 10.3%의 수익률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포착주는 무엇이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급등주 열어보겠습니다. 영풍이네요. 네, 영풍이라고 하면은 통상 이제 서점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문고. 예. 그쪽이 아니고 실제로는 영풍이라는 회사가 이제 비철금속 관련된 이 지주사 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네. 키워드를 한번 눌러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 회사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가 나오는데 한번 키워드 한번 지금 눌러주시죠. 벌써 누를까요? 네, 한번 눌러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포 열어볼게요. 고려 아연 얼마 전에 급등했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이 종목이 LG화학과 2차 전지 전구체 관련된 부분들을 합작법인을 MOU를 체결하는 소식 때문에 고려아연이 이 무거운 종목이 VI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지금도 시장이 안 좋은데 불구하고도 고려아연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고려아연이 모회사입니다. 영풍이 그러니까 어머니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열사 중에 하나가 고려아연이고 고려아연까지 관련된 부분들 아연, 궤 점유율을 확인해 보면 국내에서는 1등입니다. 90%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간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위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스갯소리 얘기하는데 전 세계 금속, 철강, 금속이나 비금속 회사들이 많은데 전 세계 회사들이 똑같이 망하더라도 고려아연이나 영품은 마지막에 망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회사 자체가 네. 워낙 지금 현금 유동성 자금도 풍부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영품이라는 회사를 소개시키는 목적 자체가 이제 우리가 금속이라든지 비금속 회사가 하나의 그런 재련 쪽으로만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됩니다. 원자재 쪽으로. 이제 고려아연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시대가 좀 변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재련 기술을 통한 이 소재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는 가능성들이 점진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뭐 포스코 케미칼과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포스코에서 떼어서 나온 회사인데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엮이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영풍이라든지 고려아연도 마찬가지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은 바로 EV, 전기차 배터리, 이 폐배터리에서 남아있는 금속 회수를 하는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 원따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따봉. 네, 준비된 자료가 한번 볼게요. 준비된 자료. 왜 제가 이걸과 연관돼서 원자재 표현 하나는 좀 보여드릴 텐데 바로 이 양극재에서 많이 쓰이는 이 배터리 물질에서 많이 쓰이는 바로 코발트와 바로 이 니켈, 이 리튬 지수인데요. 요게 이제 트레이딩뷰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지금 이제 연간입니다. 연간인데 2차 전지가 사실은 가장 좋은 게 소비재입니다. 소비재. 그래서 마진이 많이 남아야 돼요. 수입을 해가지고. 네. 근데 코발트, 리튬이 사실은 이 리튬 말고도 니켈도 있습니다. 근데 2대 금속 물질만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2차 전지 쪽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수입해서 사고 그렇죠. 재련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오면은 마진이 안 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17년도에 굉장히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양극재 이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상승 탄력이 나왔냐? 바로 2019년도 말부터 2020년부터 상승 추세가 이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왜?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때 많이 수입을 했던 업체들이 1년, 2년 뒤에는 당연히 실적적인 마진이 나오니까 당연히 실적은 업사이드가 되니까 주가도 업사이드가 되겠죠. 근데 슬금슬금 코발트 리튬 가격이 다시 약간 좀 밀렸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저는 영풍이라든지 고려아연 같은 업체들이 오히려 재련해서 만드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겠죠. 왜? 원자재를 어쨌든 회수해가지고 본인들이 네. 가지고 있으니까요. 관련돼서 실적적인 부분이 업사이드가 기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부분들은 바로 이제 미국 추종을 좀 해야 되겠죠. 미국 추종 관련된 부분인데 자료 화면을 하나 더 보면서 또 한번 우리 미국 시장이 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확인할 텐데요. 바로 제가 몇 번 소개시켜드렸죠. 골드만삭스 기초 금속 지수인데 이 파란색이 이제 9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네. 90일 이동 평균선을 계속 한 번
깼다가 이때 당시에 깼던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바로 중국에서 비축분을 풀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제재를 걸었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돈반쪽 하락 나오고 서서히 지금 어떻습니까? 우측을 보시면 계속 바닥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에서 이 91선에 이탈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갑자기 상승이 나오면은 이전에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했을 때 그때 가격대를 다시 한번 넘어간다면 당연히 금속이라든지 비금속 쪽의 업황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조금 우리가 좀 의미심장하게 우리 이 지표를 좀 바라보면서 혹시나 모를 2차 상승 파동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소수 의견들, 금리 인상해야 되는 소수 의견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연내 2번 정도의 인상은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10월 정도에는 지금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보고서들이 어제 한국은행에서 이 기대 인플레에 관련된 부분들 우려감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들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원자 중에서는 대표적인 대장이 바로 이런 금속 쪽이겠죠.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영풍이라는 종목 오늘은 세 가지 펀더멘탈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현재 이제 흐름 그리고 그림만 준비하신 그림만 봐도 네. 기대감이 생기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수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외국인들이 물론 들어온 건 맞아요. 들어온 건 많은데 이 종목을 저가에서 바닥을 잡고 올린 역할을 외국인들이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외국인이 어디에서 정확하게 바닥을 잡고 이 종목을 약간 좀 끌어올렸는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가까이 좀 당겨 보겠습니다. 주가 하락이 좀 많이 나왔죠. 많이 네. 나오고 나서 요때죠. 7월 9일 이후에 이 7월 9일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날부터 여기까지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실제로 올린 종목이고 이날 이제 음봉이 좀 나왔죠. 이날도 마찬가지로 고려하는도 똑같이 하락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계열사다 보니까. 네. 근데 좀 과하게 하락 나왔던 요인들이 뭐 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외국인들이 오히려 대사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좀 들어왔지만 이날 조금 매도는 나왔는데 예. 어디서 나왔냐면은 모건 스테인리 창고에서 조금 나왔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물량인데 오늘도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7월 12일 정확하게 참 신기하죠. 7월 12일 바닥권에서 잡아서 이렇게 매수시키면서 본인들이 주가를 이렇게 땡겼다는 건 자체가 뭔가 이 종목이 조금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수상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의 수급만 우리가 트래킹, 추정만 잘한다면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죠. 관련된 부분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뭐 외국인들이 이제 뭐 샀다가 네. 팔았는데 이거 더 좋은 것 같은데 하고 다시 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네.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이 이날 약간 좀 공매도 비중이 좀 증가했어요. 근데 오늘 좀 시장이 좀 안 좋은데도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양봉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혹시나 모를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올 수도 있는 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를 때려놓고 외국인들은 쇼커버를 하면서 지분을 늘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순기능만 잘 우리가 이용한다면 대형 종목 중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대한유화 공매도 쇼커버링 들어왔다고 예. 말씀드렸죠. 컷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한유화 지금 20% 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거의 유사한 어찌 보면 좀 조심스럽지만 제2의 대한유화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2의 대한유화를 기다리고 있는 영풍입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도 함께 추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투자 포인트도 열어보겠습니다. 주 열어주시죠. 70만 원 목표가인가요? 이 종목이 목표가는 조금 더 상향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70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매물대가 되겠죠. 70만 원 선이 의미 있는 저항선과 그리고 악성 매물대가 질비한 가격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66만 원입니다. 저는 일단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네. 현재가로 편입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급등주 마스터라는 우리가 코너지만 네. 어쨌든 뭐 대형 종목들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급등할 있거든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갖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대형 종목 갖고 와서 그래도 재미가 좀 쏠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지금 빨간색 선이 딱 이 70만 원 선인데 이전에 주가 자체가 저기서 보면은 계속 고점 한번 돌파했다고 횡보했잖아요. 예. 이때가 이제 원자재 이제 수급 뭐 관련된 파동들 나오면서 이제 뭐 쇼티지 나왔다라고 하다가
중국에서 빗줄 풀면서 쭉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근데 거래량이 여기서 터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 외국인들 아직은 엑시트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70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전에 매물대가 여기 70만 원 굉장히 좀 많이 막혀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70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열려 있지만 70만 원 선을 뭔가 좋은 뉴스가 나와서 가볍게 돌파하면 당연히 전고점 연역까지는 충분히 슈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74만 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이 종목은 이전에 전저점 연역을 깨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61만 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목표가 74만 원, 손절가 61만 원 선 여러분들 가격 전략을 참고하셔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를 볼 수 있는 스윙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풍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광수 매니저님, 지금 일단 매수가 밑에 하단엔 64만 5천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뭐 수익률 게임으로 해서 현재가로 매입을 하셨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적정한 밴딩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저는 이제 64만 5천 원,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지길래 그래도 조금 개파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64만 5천 원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웬만하면은 바로 방송 보고 쫓아서 이렇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65만 원 이하로, 그러니까 64만 5천에서 65만 원 정도로 밴드를 제가 제시드릴 테니까 65만 원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1% 정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밴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가격이 오면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가격이 안 오면은 어떤 마인드냐,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74만 원, 손절가 61만 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영풍을 함께 살펴봤고요. 자,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오늘 사실 밤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밤보다 오후에 5시 넘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웬일이시죠? 저 주간에 진짜 한 100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주간에 거의 3월 달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주간에는. 그래서 5시 10분에 여러분들 MBN 골드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 공개 방송 청취 가능하시니까요. 화학주 그리고 이제 슬금슬금 이 금속 쪽을 우리가 포트를 조금씩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S-오일이 좋은 가격을 주고 있는데 관련된 또 투자 전략들, 이제 섹터가 좀 바뀌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관련된 부분들 오늘 오후 5시 10분 MBN골드 유튜브를 통해서 신광섭 공개 방송 많은 참여하시면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네, 항상 하던 대로 밤 10시 반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후 5시 10분에 신광섭 매니저 만날 수 있는 방법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만 신광섭 매니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